자, 616쪽 7번 말론가 붙다, 말론기가 붙다. 예, 짧은 경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쭉 읽으면서 또 이 다음에 긴 경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말론가 붙다요. 그러므로 내가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고지하고 내가 설명한 것은 설명했다고 고지하라. 말론가 붙다요. 그러면 즉 선생님 말씀은 가르치는 대로 그것 먼저 들어야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낮에는 왜 안 가르칠까? 라고 하면은 지금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를 그대로 잘 따라가겠어요? 그럼 생각만 많아지겠어요? 생각만 많아지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lun가 붙다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설명하지 않았는가? 말lun가 붙다요. 세상은 영원하다라고 나는 설명하자.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나는 설명하자.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라고 설명이 안 된다는 거야. 즉 영원이냐 영원하지 않느냐라고 세상은 설명되지 않고 그러면 다른 식의 설명이 있겠죠. 그 다른 식의 설명은 우리가 말로 언설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양자역학으로 역학으로 이야기하면은 뭐라 그래요? 불확정의 원리, 불확실의 원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 불확정, 불확성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이해하겠냐고.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 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확성이라는 것이 어, 무엇인가 확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이야기가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양자역학은 우리의 이해 영역이요 아니면은 그 양자의 세계야. 우리가 관찰하는 세계가 아니고 양자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해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양자의 세계라는 것은 그래서 불확실, 불확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우리 차원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차원으로 세상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연기라는 이야기야. 연기. 세상은 유한하다라고 나는 설명하지 않았다. 세상은 무한하다라고 나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한하다라고 보면 유한할 수가 있고 무한하다고 보면 무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둘 수가 없는 거죠. 영원하다고 보면 영원할 수가 있고 영원하지 않다라고 보면은 영원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생명이 바로 몸이다라고 나는 설명하지 않았다. 생명은 뭔가 다른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았다. 생명도 몸이 생명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몸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생명이 몸이 생명이지 않다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생명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얘기될 수도 있고 저렇게 이야기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도키슨 예? 유전자 유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이어가잖아요. 유전자 입장에서는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유전자 입장에서와 그다음 내 개체적 몸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생명도 다른 것이죠.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한다라고 나는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지 한다라고 나는 설명하지 않았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는 설명하지 않았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라고 나는 설명하지 않았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나는 설명하지 않았다. 617쪽 이제 8번. 617쪽.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자기 소리 하면 안 돼. 고양이한테 물린 사람. 8번. 말론가 붙다요. 그러면 나는 왜 이것을 설명하지 않았는가? 말론가 붙다요. 이것은 참으로 이익을 주지 못하고 청정범행의 시작과 관련이 없고 이러한 사변에 한 곳에 그냥 내가 요즘 말로 딱 꽂히면은 그것은 이익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한 불만족, 막연한 바램 또는 허망된 상상에 휩싸이기 때문에 이익을 주지 못하고 청정범행의 시작과 관련이 없고 계속 얘기하지만은 이다 아니다가 아니고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래서 청정범행에 관련이 없고 염호로 인도하지 못하고는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어.
그래서 뭐냐면 염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움에서 벗어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겠죠. 탐욕의 핏바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소멸로 인도하지 못하고. 이거 아마 이게 지적됐을 건데 책임 아예 안 팔리니까 다시 이제 제 인생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예. 소멸로 인도하지 못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로 인도하지 못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차츰차츰 경을 읽으면서 또 되겠죠. 9번 말론가 붙다야. 그러면 나는 무엇을 설명하는가? 말론가 붙다요. 나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설명했다. 괴로움을 알았다라는 것은 새끼사선 이후에 뭐냐 괴로움을 알았다. 괴로움의 원인을 알았다. 괴로움의 소멸을 알았다. 괴로움의 소멸로 이르는 길을 알았다. 라고 알았다 하는 것은 새끼사선 이후에 이야기되는 거고, 그렇지만 그 이전에라도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그 설명이 되려니까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라는 것을 설명해야 되겠지. 그래야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지.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 근데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성제를 고집멸도, 집이 원인이니까 고의 원인이니까 집 먼저 설명하고 고를 설명하고 도 먼저 설명하고 멸을 설명하는 방식, 설명의 방식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깨달음의 방식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괴로움을 알아야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예? 목적지를 알아야 길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알의 입장에서 다르죠, 그죠? 그래서 고집멸도의 순서가 설명의 입장에서는 짚고 도멸이 되지만은 깨달음, 알의 입장에서는 고집멸도 그대로 간다. 처음 듣는 사람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겠지. 어, 설명 안 하랍니다. 넘어가려고. 우린 다 알잖아. 기쁘지. 자, 10번째. 말론 까봤다요. 그러면 나는 왜 이것을 설명했는가? 말론 까봤다요. 이것은 참으로 이익을 주고 고집멸다말로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불만족, 내가 가지고 있는 뭐냐면은 괴로움, 내가 가지고 있는 예? 탐욕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줘야만이 왜 그런 것이 일어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 내가 피해를 보느냐. 화살을 누가 쏘았어요? 내가 쏘았습니다. 근데 화살을 누가 쏜 놈을 어디서 찾아요? 밖에서 찾아요. 선거 법문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밖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지. 어,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이익을 주고 청정범행의 시작과 관련되며 그래서 그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이 청정범행이라고 했지만 수행입니다. 요즘 말로 실천입니다. 실천. 염호로 인도하면 또 번역 잘못했죠. 염호의 벗어남으로 인도하고 탐욕의 빗바램으로 인도하고 소멸로 인도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설명했다. 말루카부타에 그러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고지하라. 내가 설명한 것은 설명했다고 고지하라. 대중께서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말론과 존자는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말론과 부다가 흡족했는가? 라고 했을 때 경전은 흡족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앞으로의 말에 기대가 되니까 예? 다음 기대에 대해서 그럼
세종께서는 고집멸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탈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보다 구체적이면서 뭐냐면 내가 실천할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겠죠. 그래서 흡족한다는 말이 말로 이경이 맞춰졌고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619쪽 말론가의 긴경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 유명한 오화분결, 어, 나를 해탈하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있는데 그 족쇄가 낮은 단계라고 이야기 합니다만은 낮은 단계, 오화, 이래서 낮은 단계라고 표현하지만은 어, 일상적으로 묶고 있는 5가지의 족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경이고 이 경에서 많은 영감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어,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동기부여를 가지게 하는 중요한 경이 말lun가 긴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말lun가 긴경을 또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죠. 619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에서 제따숲 아나따 빈디까 원림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옛날에는 법회 시작이 간단했는가 봐. 비구들이여 이래 부르면 세존이시여 이러면 시작. 우리는 뭐 앞에 그냥 천수경도 해야 되고 뭐 종도 치야 되고 상기하고 막 해야 되죠. 왜 그래요? 예령을 길게 가져야지. 왜냐면 부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께 딱 계시면은요. 딱 계시는 것 자체가 긴장이 딱 되잖아. 그래서 정자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들을 준비가 탁 돼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예력을 길게 해야 바깥에서 이런 저런 복잡한 상념도 두고 각 기호에 맞는 또 여러 가지 마음 준비를 하고 그다음 이야기에 탁 들어가는 거죠. 참 그래서 부처님 시대에 직접 못 뵀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나 그래도 경전이 전해 내려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경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큰 복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단편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굉장히 다 행운하다. 행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인구 안에 제일 많은 종교 인구가 뭐지? 힌두교 빼고 힌두교는 다 인도 단일 대륙으로 제일 많고 예? 기독교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그죠?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저 중동 지역, 그죠? 쭉 아우르니까 이슬람이 만만치 않죠, 그죠? 물론 이제 기독교, 가톨릭, 이슬람 다 이게 지금 예? 뭐 하나의 물줄기에서 나온 다른 강이지, 다른 강의 이름이지만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관을 가진 어, 세계관을 가진 그러한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세계 전체 인구의 약 저는 5, 60%를 차지한다고 보는 거죠. 거기에 이제 힌두교가 껴 있는 거지. 힌두교가 이제 인도도 요즘 저거 나라 인구가 몇 억인지 모르는 나라잖아. 대충 10억쯤 될 거야 하는 나라. 왜냐면은 죽고 나고가 이거 어디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호적 신고로 이게 통계가 안 잡히는 거지. 그렇게 하는 나라인데 그거 이제 빼버리면 나머지 불교 인구가 얼마나 될까 했을 때 뭐 없잖아요. 불교 인구라고 해봐야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남아에서 이 테라와다 불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인구, 일본, 우리, 중국에 불교 인구가 있나 했을 때는 뭐 그쪽 불교를 우리가 불교라고 이야기할 끝까지 아직까지 있겠느냐 는 정도의 희박한 서양에 그냥 불교가 유행돼 가지고 산 산재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불교 했을 때 불교 인구는 뭐
세계 전체로 따지면은 한 20% 되나? 20%가 안 되지 싶어요. 안 되지 싶어요. 거기에 그냥 중국이 좀 지지해주면 왕창 늘어나는데, 이게 안 되죠. 그래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불교 신행을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나라는 굉장히 작죠. 그 안에서도 우리나라도 이제 불교 인구가 워낙에 많았습니다만 지금 차츰 기독교나 천주교 인구에 밀려가지고 그 두 종교를 합치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불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한 20%, 25% 저는 되겠나 싶을 정도. 죠? 우리는 뭐 천만이라 주장하고 싶으나 그렇게 주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 인구보다는 많지만은 개신교 인구보다는 뭐 덜 하지도 않겠느냐.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또 불교 안에서로 보면은 이렇게 경전 읽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경전을 호지한다는 것은 인류 안에서도 굉장히 행운하다. 왜냐하면은 사유에 사유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생각의 자유가 있다. 근데 기독교 신간에 묶여 있으면 생각의 자유가 있어요. 이미 신간에 의해서 묶여버려요. 신간에 의해서 묶여버리거든. 그러니까 사유의 한계가 그냥 못 벗어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행운한데, 행운한데, 그 복을 못 누리고 있지. 못 누리고. 이번에 내려갈 때 불구사 들렸지만은, 난 불구사 스님도 이해가 돼요. 우리나라 전체 사찰 중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오는 사찰이니까, 낮 시간에 절 안에 왔다 갔다 안 해. 왜냐니까, 괜히 하면 사람들은 얼마나 이하치겠어. 그래서 하는데, 그 불국사를 사람들이 그냥 쭉 사진 찍으러만 돌아다니면은, 그 안에서 그냥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참 좋은 뭐냐면 일이 되고 뭐 템플스테이 해가지고 일부러 그냥 프로그램 가지지 말고 오는 사람만 잘 안내해도 엄청난 일인데 라는 아쉬움이 항상 있죠. 아쉬움이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승불교라는 것이 일어났을 때 가장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것이 우리 달마반학가 그러니까 부처님 일대기에 대해 설명하는 법사들의 출현에 의해서 대승불교가 막 일어나는 측면이 있단 말이야. 많은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옛날에야 무슨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조각을 해서 그 조각을 설명하는 장면 우리 산치 가니까 조각들 많이 안 돼 있으니까 석주나 이런 데 쭉 돌아가면서 부처님 일대기에 대해서 조각이 돼 있거든. 그 일대기 조각돼 있는 그림 그거 하나 보고 어유 조각 잘 됐네 이렇게 하겠어요. 저 장면이 뭐예요? 물으면은 이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뭘 더 갖다 붙여요. 막 더 갖다 붙이거든요. 그게 대승불교 불점 문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심성으로 좋고 이번에도 제가 석가탑 앞에서 몇 분들한테는 탁 했지만 영경아 석가탑을 아래에서 위로 보니까 마음이 같아 달라. 다르다는 건 현장에 가야 딱 느낄 수 있는 현장에 가야 그렇게 딱 느끼거든. 그러니까 그 아래에서 위로 보는 것이 나도 달마다 반학가 된 기분으로 일러주는 거거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지면 더 종교 생활이 풍부해질 건데 그래서 못하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부처님 경전 안에서도 사변을 많이 일으키고 그다음에 또 어, 공부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런저런 많은 선조들 내지는 이때까지 불교해왔던 그런 노력들을 잘 받아들이면은 큰 복이 우리한테 펼쳐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복이 두 번째 비구들이요. 그대들은 내가 설한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 단도직입적으로 오화분결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말룬가 붓다 존자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설하신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말룬가 붓다가 지금 엉뚱한 의문을 가졌잖아요. 다른 종교 사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의문을 가졌다는 여기에서는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론가부터요. 그들은 내가 설한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불변하는 이제 갈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그런데 불변하는 입장보다는 집착하는 내용이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존재더미, 우리가 유신견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존재더미라고 뭐냐면 번역을 했어요. 왜냐니까 싹가야라고 해서 카야를 갖다가 몸을 우리는 카야라고 뭐냐면은 인도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카야가 몸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은 더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신견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더미로 해석하면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쌍주타 니까에 보면은 그 유신견이야말로 오온이다. 오온에 대한 견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존재 더미라고 지금 번역을 한 것은 다른 경전에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문에서는 유신견 왜 그렇게 번역하냐? 카야가 몸 신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어쨌든 존재 더미가 있다는 견해 유신견을 세존께서 설하신 낮은 단계의 족쇄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1번이죠. 그죠? 세존이시여 저는 의심을 세존께서 설하신 낮은 단계의 족쇄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유신견, 개금치, 의심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유신견, 의심, 그 다음에 개금치 이렇게 순서로 나옵니다. 나중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620조 세존이시여 저는 계행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을 세존께서 설하신 낮은 단계의 족쇄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감각적 욕망을 세존께서 설하신 낮은 단계의 족쇄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악의를 세존께서 설하신 낮은 단계의 족쇄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와 같이 세존께서 설하신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3번 말론가부터예요. 그들은 내가 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다섯 가지 낮은 단계를 설했다고 기억하는가? 이러면 지금 말론가부터의 대답이 잘 된 거예요.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있는 부처님 말씀이죠. 그죠? 그럼 왜 그러냐? 그렇게 설명하면 완전한 네, 부처님께 잘 들었다고 할 수 없는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론가 같아요. 그렇게 되면 참으로 다른 외도 유행성들이 어린 아이의 비유로서 그대를 논박하지 않겠는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여러분 어린 아이한테 유신견이라는 견해가 있을까? 젖먹이한테. 그 이야기입니다. 개금치가 어린 아이한테 있겠나? 그죠? 그러니까 외도들이 그렇게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유신경 개금치를 이야기를 하면은 어른한테는 그 이야기가 해당돼. 근데 어린아이한테도 유신경 개금치가 있냐? 그랬을 때 누구 이야기는 지금 흠결이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계속 받아 왔기 때문에 말lun가 붙다가 부처님께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유신경 개금치 의심 그 다음에 악의 감각적 욕망 악의 이렇게 설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부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자 내려가서 봅시다. 말론가부터요. 참으로 어리고 유약하고 아직 뒤척이지도 못하고 반듯하게 누워 있는 갓난 아이에게는 불변하는 존재 덤이라는 생각조차 없는데 어떻게 불변한 존재 덤이가 있다는 견해가 생기겠는가?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불변하는 존재 덤이가 있다는 견해가 잠재 성향으로 내재해 있다. 이 말이 대단한 이야기죠. 왜 대단하냐? 잠재 성향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못해봤어요. 인류가. 인류가. 근데 불교는 왜 이걸 잠재 성향이라는 에? 관념을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나를 뭘로 파악해? 오온으로 파악해. 오온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오온이라는 것은 쌓였다는 거야. 과정적 존재의 과정에서의 쌓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정에서의 쌓임.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의 쌓임은 그렇게 쌓이게 되어 있는 과정이 있지. 쌓임은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렇게 쌓이게 되는 과정이 있잖아. 그지? 과정.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쌓인 것만 보면은 쌓인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 과정을 보지 않으면은 그 쌓임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을 반드시 알아야 이렇게 쌓이게 된 이유를 알게 되고 그 이유를 알아야 이 쌓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단순히 쌓였다. 그러니까 유신견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신견만 보면 안 되고 어떻게 유신견이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유신견이라는 견해에 집착하고 있느냐라는 과정을 알아야 된다. 과정을 알아야 된다. 이게 불교 부처님 가르침에서의 예? 대단한 부분입니다. 다른 종교는 이런 생각을, 다른 사상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어. 다시 말해서 왜 이런 생각이 가능했느냐, 이런 깨달음이 가능했느냐, 업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았다. 업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았다. 그러니까 여전히 현행불교에서 업이라면 좋은 언어로 써요, 불편한 언어로 써요. 예, 이 관점이 문제입니다. 업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도 불편한 의미도 아닌 것이 업입니다. 업이라는 것은 움직임이에요. 활동이에요. 그것은 좋거나 불편하거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야. 그 업의 결과가 나라는 뭐냐면 주체가 있을 때 그 업의 결과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평가가 일어나겠지만은 나는 업 이전의 존재예요. 안 그러면은 업으로 인해서 일어난 관념이야. 업으로 인해서 일어난 관념이 납니다. 업으로 인해서 일어난 관념. 그러니까 나 이전의 뭐냐면 업의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들은 잘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바른 업에 대한 견해를 가져야만이 과정적 존재, 그가 과정적 존재, 다시 말해서 오온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섯 가지 온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야기를 그 과정을 뭐냐면 잠재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재 성향의 이야기보다는 마치 잠재 성향 하면 또 우리가 언어적 착오로 하는 게 내재되어 있는 나의 성향, 나에 속하는 성향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잠재적 추구, 잠재적 추구. 네. 그러니까 잠재적 추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잠재적 추구는 나의 추구야, 아니면 생존의 추구야.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추구라고 하면은 그 추구는 어떻게 잠재적 성향이라고, 잠재 성향이라고 번역해도 무방해요. 근데 나라는 것이 생존과 나의 관념이 나는 생존 이전의 관념인가? 안 그러면 생존하려고 붙드는 관념이 난가? 에? 생존이라는 관념 이전에 내가 있느냐? 안 그러면 생존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라는 관념을 붙들었냐? 그렇죠. 요거에 대한 에?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명확한 인식이. 통상 어떻게 내가 생존한다고 생각을 하지? 내가 생존한다고 생각한다고 통상. 왜? 당연히 주체를 나로 빼놓고 우리는 모든 뭐냐면 전제에 내가 전제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관찰해 보시라. 그러면은 생존하려고 붙들고 있는 것이 나 아닌가? 그런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여기서 잠재적 추구했지만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생존의 추구입니다. 물론 생존의 추구하고 생명의 추구는 다릅니다. 생명의 추구가 생존을 일으켰죠. 생명의 추구가 생존을 일으켰습니다. 어. 그래서 생존의 추구가 뭐냐면은 나를 일으켰죠. 아니비셀 신이라는 존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잠재 성향이 단순히 내 뭐냐 마음 안에 있는 내재적 나의 마음속 성향이라고 오독하면은 이것도 우리가 제대로 읽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유신견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이러한 존재 더미가 그것이 바로 나라는 생각은 오래된 관념이죠. 나 이전 전생에서도 어? 나라는 관념이 있었겠지. 그 나는 그 나는 에? 나여 나 아니요. 내 전생에 이 모습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겠죠, 그죠? 그 없었으니까 다른 뭐가 생존이 있었을 거 아닌가 봐. 그 생존으로 지금 이 생존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 그 이전의 나의 관념은 지금 나라는 거하고 같을까 다를까? 나의 관념이 같다면은 기억하겠지. 예? 왜냐하면 그건 나에 속한 기억이기 때문에. 나에 속한 기억이. 근데 지금 우리는 내가 기억하면서 이 생이 있는 거야. 안 그러면 생존의 추구에서 이 생이 있는 거야. 생존의 추구에 의해서 이 생이 있기 때문에 그 생존의 추구, 생존의 기억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이전에 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이전 생존에 올라탄 나일 뿐이지. 예? 그러니까 이 나와 지금 나는 다르다고. 여기 생존에 올라탄 나, 지금 이 생에서 올라탄 나는 같은 나야, 다른 나야? 다른 나지. 그 나가 바라보는 생존은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지. 근데 생존의 상속을 기억하면은 나는 나가 아니고 다른 양식의 생존에 대한 기억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존의 기억은 살라고 해 죽을라 그래. 살라고 하겠지. 생존의 기억이라는 것은. 생존의 기억은 예? 지금 나라는 의식의 기억에서의 차원이 다른 기억이 있단 말이야. 그것에 잠재되어 있는 게 유심이라는 거야. 이게 나를 설정했을 때, 예? 그러니까 집착이지. 예? 나, 나라는 것에 집착한 생존이 과거 생존에도 있었다는 거야. 오래 전부터 어떻게? 나의 집착한 생존. 나의 집착한 생존이 계속 이어졌어. 그래서 다음 생에도 어떻게? 또 다른 나가 생존에 집착하겠지. 또 다른 나가 생존에 집착하겠지. 그 유신견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개네요. 그러면 그 이전부터 계속 누군가 생존하면서 계속 나라는 관념을 일으킨 거야. 나라는 관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유신견입니다. 유신견. 그러니까 유신견에 대해서 여기서 잠재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런 잠재적 추구, 생존을 보다 유리하게 하기 위한 생존 위에 올라탄 나에 대한 추구는 엄청나게 오래된. 그게 유신견입니다. 유신견.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기에 쉽게 그냥 직접 경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온이라는 것이 자, 색하면은 색하면은 색 이후에 우리가 경험을 하죠. 그렇지만 이 색은 내가 아는 색이야. 나도 모르는 색이야. 아니, 여러분들이 체질을 여러분들 알아요. 나중에 파악되는 거야. 나중에 파악되는 거지. 이미 내가 알아서 체질이 있는 게 아니잖아. 어. 체질이라는 것이 선천적이지. 에? 선천적이잖아. 그 선천적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알은 거요. 그냥 그렇게 이어받은 거예요. 요즘 말하는 게 그래 유전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 이제 가족력이 있느냐, 뭐가 있냐, 이력이라 그래, 이력. 이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왔단 말이야.
습생도 그렇게 그냥 예? 음식 문화 한국 사람들 그냥 나트륨 많이 먹는다고 그렇게 난리 시더면 국물에 있는 거 먹어도 된다며. 그거 먹었다 가지고 그렇게 안 죽습니다라고 최근에 임상 발표를 했단 말이야. 어. 그래서 그냥 라면 회사들이 제일 라면 국물 먹어도 그냥 라면 국물 먹을 때 우리 그냥 다 먹었잖아요. 나도 맛만 보고 그냥 다 버렸어요. 어. 라면을 밥 말아 먹잖아. 그럼 라면 국물은 최소하고 그냥 밥만 이렇게 건져. 그냥 국물은 버렸는데 좀 그래도 한몇 숟가락 퍼먹는다니까. 안 죽는 데서. 어. 근데 한국 사람들이 나트륨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건 사실이에요. 검사해보면 그다 높게 나온단 말이야. 높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소금 섭취량이 많지. 국물 요리가 많으니까. 누가 뭐 배달 왔다. 음.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습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내력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먹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집안에서 그렇게 장을 그래 담그고 음식 식성이 그렇고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 어. 그래서 내가 그게 체질화되고 내지는 또 내 선천적 몸이 어디가 약하고 뭐 하고 오죽하면 선천적으로 하니까 사주 봐가지고 그냥 폐가 약하니 간이 약하니 이렇게 어?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어.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선천적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몸은 실은 내가 아는 영역이 아니야. 이 몸 위에 지금 뭐가 누가 올라탄 거야? 내가 올라탄 거지. 이 몸 위에 이미 과거서부터 진행되어 오던 몸 위에 나라는 거 아니면 올라탄 거잖아. 어. 느낌이라는 것도 각자의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각자의 느낌이. 그 수라는 것도 그런 과정에 있다니까. 수라는 것도 그런 거지. 상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계속 설명했으니까 뭐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의지라는 것도 여러분들 어디에 의지를 내요? 어, 먹는 거에 의지를 내요? 돈에 의지를 내요? 예? 출세에 의지를 내요? 명예에 의지를 내요? 내 존재감에 의지를 내요? 각자 하고픈 뭔가 있죠? 의지라는 것이 내가 바라보는 방향을 의지라 그럽니다. 내 마음이 예? 바라보는 그쪽으로 어느 쪽 하는 것으로 가는 그것을 의지라 그런다. 의도, 의지. 각자 다 다르잖아. 예?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정보나 가지려는 무엇이나 그 식이라는 것이 인식이라는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 다르단 말이에요. 어제 부산 가가지고 내 후배 스님들 만나니까 그 양반들 입장에서는 뭐 신기하지. 내 이야기는 많이 들었대, 다들. 그러면서 인사들 하는데, 어, 내가 그래도 선배가 돼가지고 불교를 먼저 한 사람 입장에서 예? 지금 하는 그 사람들이 잘 됐든 못 됐든 간에 어쨌든 도와주려고 하고 협조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살아온 인생에서는 그렇게 장면을 못 가졌다면 왜 그러냐면은 우리도 그 군이라는 특질상 가면은 경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친했지. 갈수록 친하겠어요. 자꾸만 뭔가 담이 쌓이겠어요. 담이 쌓입니다. 경쟁하는 관계고. 그래서 거기서 또 뭐 말도 안 되는 것에 뭐 이겨야 되는 것도 있고 자기 의견이 관철돼야 되는 것도 있고 그 세상에 사니까. 그러니까 다들 벽치고 하나씩 벽치고 말을 해도 진정성 있게 말을 해요. 안 그러면 지나가는 말로 하기도 하고 그냥 모면하는 이야기 하기도 그렇게 하거든. 근데 아니고 왜냐면 지금 야, 법망스님이나 법당스님이나 보니까 진정성 있게 대하거든. 그 장면이 신기한 거지. 그런 것을 뭐냐면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신기한 거지. 그래서 다들 그냥 한번 다음에 꼭 봤으면 좋겠다, 모아주면 좋겠다. 내지는 아이고 막 어느 스님한테는 이렇게 나중에 모일 때 항상 참석했으면 좋겠다니까 저야 영광이죠. 이런 이야기 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이제 그런 게 왜 그러냐? 뭐 제 나름대로 의지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살았더라도 계속 그렇게 살아서야 되느냐? 내가 기여를 할 수 있다면은 그런 뭐냐면 서로 벽을 가지고 있으면 그 벽을 조금이라도 허물을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니냐라는 그냥 나의
왜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순진할지 모르지만 예, 어떻게 보면은 그게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른 식으로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 성향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아유 보다 그냥 자기가 더 가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가지고 자기 존재를 과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어, 제가 어제 자리에 들어가니까 차 모임을 하고 있는데 차 모임하면 이제 차를 다려야 되잖아. 다리는데 그 사람이 가운데 앉아 다려가지고 차를 쭉 내는데 법사선생님 앉아 있어서 내가 들어가니까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로 안내하더라 말이야. 나 그 자리에 앉으면은 가운데 자리는 하지만 뭐 해야 돼요? 차 계속 뽑아야 되잖아. 나 그 자리에 왜 앉아? 아니 앞에 앉으면 차가 넘는데 내가 원래 일일이 그 차를 뽑아야 돼. 어. 그리고 딱 시스템상 그 자리가 차를 제일 잘 가운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제일 잘 뽑을 수 있는 모든 기구나 세팅이 딱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초 잘 내는 놈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되잖아. 높은 놈이 그 자리에 앉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앉아 가sam자리 앉아 차 내라 계속 나는 얻어마시면 되지.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이 차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익숙하지도 않고 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담소를 이렇게 어, 나눴단 말이에요. 법당 안에 들어갈 때도 어? 가운데 좌석에 당연히 주지 진산식 하라니까 주지가 앉아야지. 근데 예의상 나보고 가운데 앉으래. 근데 거기서 가운데 털썩 앉으면은 내가 제정신이겠어요? 오늘 그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을 돋보이게 해줘야지. 그 옆에 그냥 앉는 거야. 그 행사의 외호, 어? 주변에 가이드하고 그다음에 보호만 잘해주면 되고 그 행사가 무사히 마쳐지면 되는 거지. 그게 뭐 문제겠어. 그러니까 어차피 도와주러 갔으니까 도와주는 것에 입장에 있어야지 나를 대접해주냐 안 해주냐 뭐 하면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그죠 그런 의도가 다른 사람들도 있겠죠. 어, 나 과거에 우리는 큰 스님들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대접 안 해준다고 삐져가지고 모 스님은 삐져가지고 법문을 갖다가 그냥 스님 오늘 법문 딱 20분만 해주시면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1시간 10분을 하더라고. 사람들이 뭐 무릎 아파 죽으려 그러고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할게요. 하면 또 다 속상하니까. 이제 그런단 말이야. 의도가 있는 게 사람마다 다. 의도가. 그것이 예? 어떤 추구를 가져왔느냐, 추구를 해왔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 각각 정보가 있겠지. 어떤 정보를 취합해 왔느냐에 따라 식이 다 다르잖아요. 식이 다르. 그것이 잠재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그게 내가 그렇게 해왔어요. 나 이전부터 그렇게 되어 온 거야. 나 이전부터 그렇게 되어 온 겁니다. 나 이전부터 뭐 하려고? 생존하려고. 잘 살아보려고. 에? 그렇게 해온 걸. 그게 유신견이라는 거예요. 유신견. 유신견을 내가 직접 경험 체계라고 했죠. 다 경험할 수 있고 내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유신견이라는 것은 오온 색수상행식 누구한테 있는 거야? 나라고 그랬잖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색수상행식 잘 모르겠거든. 뭘 갖다 붙이래? 안이비설 신이 갖다 붙이면 되잖아. 안이비설 신이로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건강경에도 이야기하고 뭐 초기 물전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색성향 및 촉법 12처의 가르침을 딱 하면은 오온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내가 뭔가 실천하려고 하는데 이 실천하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실천 가능하죠. 아니 여러분 여행 가는데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하면은 기차가 뭔지 버스가 뭔지 비행기가 뭔지 알아야 가잖아. 알아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 실천을 하려는데 예? 이 실천을 하려는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모르고 막연하게 실천한다? 아니 마치 그냥 나는 비행기 타고 싶었는데 서울역 가가지고 왜 이게 날아가는 게 없어요? 찾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날아가는 거. 날아가는 거 찾으려면 공항 가야지. 공항 가야지.
그러니까 그거나 마찬가지라고. 그것이 사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못 가요. 근데 사전 준비 안 하고 다들 급해가지고 지가 지금 어떤 생존을 어? 으로 이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다. 그게 유신견입니다. 유신견. 그래서 잠재적 성향으로 내재해 있다. 말론가 보다 참으로 어리고 유약하고 아직 뒤척이지도 못하고 반듯하게 누워만 있는 갓난아이에게 법이라는 생각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법에 대한 의심이 생기겠는가.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의심의 잠재 성향이 내재해 있다. 그 아이에게는 의심의 잠재 성향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뭐냐면은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은 일반 불자들이 도대체 뭔 이야기야. 맨날 마음 공부, 마음 청정, 예? 예? 청정심, 뭐 더러움 없는 마음, 해탈 이것만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야 이게 무슨 잠재적 성향 이게 심리학하는 건가? 뭐 하는 건가? 하면서 저게 불교 맞아? 지금 경전을 읽고 있잖아요. 경전을 읽고 있는데 이게 잠재 성향이라는 글이 나오잖아. 이분들이 번역해가지고 나온 다음에 저는 잠재적 추구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저 처음 들은 불교 언어거든. 여러분 금강경에 잠재 성향, 잠재적 추구라는 언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유마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이 잠재 성향이랑 비슷한 언어는 승만경에서 나옵니다. 유식에 가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언어에 대해서 이 옛날 사람들도 이 언어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한 거야. 안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뭐야 하면서 넘긴 거야. 넘긴 거죠. 안 그러면 수행의 주제가 이게 됐겠지. 왜? 에? 지난주 건강경에 얘기했지만 무아니비설 신이 이를 갖다가 아니비설 신이가 없다가 아니고 경량성을 넘어섰다라고 해석을 부탁까. 아니비설 신이는 업장입니다. 아니비설 신이 내 눈이 왜 이렇게 봐요? 라는 것은 잠재적 추구에 의한 경향성이라고 그랬잖아. 잠재적 추구에 대한 결과 온 에? 추구에 대한 경향성이 내 눈이고 그 경향성이 내 귀입니다. 에? 그 경향성이 내 입이고 그렇게 경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경향성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는 넘어섰다는 얘기, 해탈했다는 얘기지. 경향성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해탈했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색성향 미촉, 무색성향 미촉법 하면은 색성향 미촉법에 대한 내가 그 관념 가져온 것에 대해서 경향성을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보여요?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보이니까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법이 없어진 게 넘어섰다는 거예요. 응? 색성향 및 촉법에 대한 내 잠재적 추구에 의한 경향성을 버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세상이 학습되어 온 색성향 및 촉법의 관념과 내가 보던 관념에 대해서 나는 해탈할 수가 있다. 이야기거든. 그 무색성향 및 촉법. 여러분, 아니, 그 반야신경의 그 글자들이 어려운 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잠재성향 이야기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공돌이만 알면 아니비설신 색성형 미촉법 초기 불교 교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해석을 다 해.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 공돌이가 아니고 왜 그렇게 해탈할 수가 있느냐 했을 때 우리 누구에게나 다 공한, 공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그 경향성을 에? 생존의 도구로 써왔기 때문에 이거 놓으면 죽을까봐 바들바들 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국경양성 넘어서도 해탈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 왜?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 어. 공이라는 것이 공한 것이라 무자성이라 그랬잖아요. 정해놓은 것이 없다니까. 자성이 없다니까. 자성이.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은 오명지 괜찮아? 봤잖아, 그지? 오명지 괜찮아. 딱 보면은 내가 오명지 얼굴이 보일까? 이 색깔 다 전체가 다 보여.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이름 물었다. 다 보이잖아. 나는 지금 어떻게 가시광선에 의한 내 눈이 색깔을 파악하게 돼 있잖아. 색깔을. 자, 색깔 파악하는 능력은 내가 가진 능력에 이미 있는 능력이야. 이미 있는 능력이지.
귀로 들리는 것도 이미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귀로 듣는 것도 이미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파간다면, 자, 여러분, 이미 있는이라는 것이 있는 거요. 그렇게 있으려고 애를 써가지고 이렇게 있게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 내가 생존하기 최적화로 살아가기, 인간들이 집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적화로 눈과 귀가 있다면은, 여러분, 이것이 생존하기 최적화된 기능일지 모르나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가두어지지는 않았을까? 색깔의 한계에 가두어지지 않고 들음의 한계에 가두어지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렇지, 편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게 우리는 갇혀 있단 말이야. 그 색깔 아니고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요, 그게, 어? 여러분, 그게 참이래 놀라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래. 놀라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기능의 한계에 오히려 어? 갇혀 있잖아. 어? 가두어져 있잖아. 꼼짝달싹 못하게. 그것을 사실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잖아. 이 바보 같은 일이지. 왜? 우리한테 무색계 영역이 있는 거거든. 우리한테 추상의 능력이 있는 거든. 무색의 영역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어? 승의 승화 승의 해서 막 일으킬 수 있는데 아니 그거 안에서 한정적으로 또 갇혀 있거든. 그것에 대해서 공하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하다. 그런 한계조차도.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 이 엄청난 이야기를 생각 안 해보지. 왜? 골치 아프지. 잘 모르겠거든. 에? 근데 지금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말론가 부다한테 지적한단 말이에요. 잠재 성향이라고 붙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잠재 성향을 붙였다는 이야기는 어린 아이는 이미 그러한 잠재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업을 설명할 수 있지. 업을 설명할 수 있지. 자, 그래서 그러한 뭐냐면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존하려고 보호하려니까 의심이라는 것이 그 생존 유신견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유신견 이외에는 싹 다 어떻게 의심해야지. 의심이라는 도구는요. 필연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도구 아닙니까? 의심이라는 도구는. 이랬든 저랬든 간에 촉 하면은 내 몸이 어떤 잠재 성향을 가지고 있든지 말든지 촉 하면은 가지고 있는 촉 하면은 바로 일어나는 게 수잖아. 수. 수는 선호, 불선호. 어. 선호하느냐 선호하지 않느냐로 딱 나뉜다 그랬잖아. 내가 좋으냐 아니냐로 호불호가 그냥 탁 갈려요. 탁 갈리는데 그 탁 갈리는 이유가 뭐죠? 생존하는 데 유리하고 불호 생존하는데 불리하는 정보로 탁 나뉜다니까. 나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컴퓨터가 똑같아. 가능성이 뭐야? 호냐? 불호냐 두 가지지. 경우가. 근데 걔는 선택의 경우가 그렇고 우리는 수용적 입장에서 근데 우리는 한 개 더 있다 있지. 불고불락. 그것 때문에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무색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컴퓨터가 지가 상상해요 못해요. 상상 못합니다. 왜? 불고불락이 없기 때문에 걔한테는 경우의 수가 항상 높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흉내 내겠지. 지가 상상한 것처럼 흉내 내겠지. 그래야 이 분발라의 지도 인간처럼 좀 더 비슷하게 된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니까 아마 AI 시대는 복잡한 시대가 이제 앞으로 열릴 겁니다. 아, 나는 그것 때문에 인간은 한층 더 괴로워질 거라 생각해. 어. 아니 여러분 뭐 스마트폰 나와가지고 편리해졌어요? 편리한 것도 있지. 이놈 스마트폰이 그냥 받을 연락 안 받아도 될 연락 다 오지 뭐 하지. 어? 족쇄지. 그다음 맨날 이거만 치다 보네. 예? 지하철 타봐요. 다들 참여하고 있다.
이거만 보고 있냐? 고기 숙여가지고. 사람을 안 봐요, 사람이. 어. 사람들이 즐거울 때는 사람 눈을 쳐다봐야 즐거워요. 근데 사람이 뭐예요? 즐거운 게 아니라 쾌락이지. 요것만 치다보면서. 그래서 요걸 뺏으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안절부절해요. 여러분 있잖아. 누가 내 스마트폰을 탁 가져가 봐. 그때부터 불안하다. 여러분도 스마트폰 강박에 걸려 있는 거야. 왜냐면 그것이 나의 분신처럼 있잖아. 항상 옆에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일하고 모레는 스마트폰 한 이틀은 없이 살아봐. 어? 어? 스마트폰 강박에 왜 이렇게 자꾸만 걸려 있냐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끼고 앉아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막 이거 이제 이게 버릇이야. 나도 혼자 있으면은 계속 뭐안 치다받아야 될 거면 툭툭툭 들어가지고 날씨 아침에 한 번 봤으면 됐잖아. 나 어느 날 새 봤다? 날씨를 한 10번은 보더라고. 아침에 한 번 봤으면 됐지. 뭐, 10번씩이나 볼 일이 뭐 있겠냐고. 이게 스마트폰 강박이거든. 그러니까, 괜히 이게 하나 생겨가지고, 강박이 더 일어난단 말이야. 저 마찬가지로 그런 의심, 그게 자기를 보호하는 하나의 양식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계속 내재돼 있어. 그 의심은 내가 의심한 거야. 그 이전부터 생존하려니까 가지는 게 의심이야. 그 이전부터 생존하려고 가지는 게 의심. 또 여기서는 특이하게 유신견담의 의심으로 딱 뒀어요. 개금치를 그냥 더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자, 말과 붙어야 참으로 어리고 유약하고 아직 뒤척이지도 못하고 반듯하게 누워만 있는 갓난아이에게는 계율이라는 생각조차 없는데 어떻게 계율에 대해 계행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이 생기겠는가? 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남자의 여자애가 누워 있잖아요. 남자, 여자 했을 때 남자적 내재적 성향하고 여자적 내재적 성향은 개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있는 거야. 그 이전부터 있는 거예요. 어, 가지고 있는 거다. 누워 있다고 해가 남자아이의 성향이 예? 여자아이하고 막 혼용해가지고 막 있는 거 아닙니다. 어, 이미 내재되어 있어요. 남자의 성향과 여자의 성향이.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남아를 바라보는 의식과 여아를 바라보는 의식이 다르지, 그거야. 분명히 동건이가 12시에 들어올 때 마음이 편하대. 영림이가 12시에 올 때 마음이 편하대. 당연하지. 왜? 남자는 좀 늦어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하지만은 여자애는 이게 어떡하나 막 골목 들어올 때 어떡하나 별 생각이 다 나지. 그 여성을 바라보는 예? 관념 아닙니까? 그것들이. 그러니까 계금치라고 할 때 그 계금치는요. 예? 사회적 통념, 문화, 지식 이걸 통칭을 이야기해. 여기서 뭐 짧게 해가 다른 종교에서 지키는 계율과 수행, 실천 방법, 방식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이 혼자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개체로서 생존한다고 생겼을 때 일어나는 것이 유신경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인간은 개체로 살아요. 집단이 살아요. 집단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집단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관념, 예? 문화의식 이런 것들이 다 계금치에 해당됩니다. 계금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라는 개체, 나라는 관념과 이 뭐냐면은 나를 주변에 둘러싼 이 모든 관념에 의해서 우리는 의심을 하죠. 제일 큰 의심은 뭐 때문에 지금 일본한테 저렇게 잘해주려는지 몰라. 뭐가 뭐 야로가 있을 건데. 어.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한단 말이야. 불편해한단 말이야. 그러면 불편해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어? 개금치가 있잖아요. 역사적 개금치. 어? 그 개금치에서 해탈해가지고 일장기를 걸었나? 그건 아니죠, 그죠? 어. 그걸 해탈이라고 나는 보지 않거든. 그런 개금치가 있어요. 저 그냥 뭐 여러분 저 뭐 이제 동해안 놀러 다 갔다 이제 일본에서 물 막 쏟아내면은. 예? 근데 유럽 사람들 생각하기에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해도 돼요, 안 돼요? 뭐 크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 뭐 그쪽에서 물 좀 낸다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그 전에 우리 원전 사고 일어났잖아.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구소련에서 일어나가지고 그게 80년대 아니요. 어? 그 난리가 지금 아직도 거기 못 돌아가는 지역이잖아. 그런데 우리 중앙아시아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원전 사고 일어나가지고 우리하고 워낙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 그게 환경 영향으로 우리한테 미칩니다라고 해도 뭐 아이고 뭘 여기까지 해서 그냥 우리는 크게 생각 안 했죠, 그죠? 근데 이놈 그냥 오염수 방류하면은 1년 안 지나가지고 동해로 다 들어온다네. 이제 생선 다 먹었어. 어. 그러니까 왜 요번에 경주 지나가는 경주 누가 그래도 방패창을 왜 만들었냐고 하는데 여러분 반감기가 25만 년, 30만 년입니다. 그때 호모 사피엔스가 있겠어요? 원자력 반감기가 몇십만 년 지나야 된다고 몇만 년도 아니요. 그래야 지금 어떻게 그 소위의 독성이 반감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몇십만 년이 지나가지고 우리가 핵에서 나오는 찌꺼기 있잖아 폐기물 그것들이 그게 인체에 닿으면 치명적이지 치명적이지.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안 좋아하는 거 있잖아. 여러분 동해가 와가지고 뭐냐면은 먹어도 돼. 오염수 좀 먹은 해. 여러분 죽기 전까지 원자 그 뭐냐 방사능이 내 몸에 영향을 미칠까요? 미칠까요? 안 미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다음 세대한테 그대로 미칩니다. 나는 뭐 죽고 나면 아무 관계 없는데 영향 미칠 때 되면 난 죽어. 근데 이 다음 세대는 그게 실질적인 문제가 돼요. 실질적인.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그냥 죽어요. 안 그러면 뒤틀어져요. 나온 몸이 다 뒤틀어져요. 그게 에? 문제 아니에요. 그 가까운 지역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쌀벌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가니까 뭐 다 이 기장일이 지나가는데 그게 뭐 고린이 뭐니 원 발전소가 6개인가 7개인가 돼. 어. 우리도 그냥 불안불안하단 말이야.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 그래 막 항시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하지만은 그런 관념들이 자 우리는 저 보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없고 물 버리는 것은 또 뭐 우리는 또 서울이니까 동해안 잘 안 가니까 내가 뭐 1년에 한 번 가나만 하는데 뭐 아니면 동해 사는 사람들 내지는 저 남동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치명적이지. 어민들은요 돌아가십니다. 어민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다르죠. 개금치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함부로 그냥 다른 종교의 수행 이렇게 해석하면 오하분계를 좁게 해석하는 말론가부터야 참으로 어리고 유약하고 아직 뒤척이지도 못하고 반듯하게 누워만 있는 갓난 아이에게는 감각적 욕망이라는 생각조차 없는데 어떻게 감각적 쾌락에 대해 감각적 욕망이 생기겠는가.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감각적 욕망의 잠재 성향이 잠재해 있다. 이건 충분히 설명 가능하죠. 왜 애한테 감각적 욕망이 없습니까? 배고프면 배고프다 찡찡이 되고 뭐도 찡찡대고 다 찡찡대지. 아이한테 누워있는 아이한테도 욕망 다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한테도 욕망 다 있는 겁니다. 어, 이게 무슨 기계적으로 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유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욕망은 모든 생명체한테 생존에 대한 욕망은 다 있는 거죠. 생존에. 그것이 내가 그렇게 가진 거야. 아니면은 나 이전에 생명이 생존해 오는 데 있어서의 도구가 욕망이 익숙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욕망이라는 것을 예? 본능이라고 그러잖아. 본능. 베이직 인스팅트. 옛날 원초적 뭐 어쩌는 영화 있었잖아. 샤론 스톤 나오는 거. 그래가지고 샤론 스톤이 그냥 형사하고 그때 남자 이름이 뭐지? 형사가 조사하는데 다리를 그냥 짧은 치마 입고 한 다리 꼬았다가 다음 다리 꼬을 때 그냥 그 형사도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근데 관객이 나도 어쩔 줄 몰라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욕망, 본능이라고 이야기 욕망의 영역은 본능이라고 할 만큼 다 어린 아이한테 다 있지. 이거 설명이 간단하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욕망이 뭘 만들어요? 욕망이 의심을 만들죠. 의심이 뭘 만들어요? 유신경 경험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신경, 개금치, 회의적 의심,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악의까지, 악의까지. 이게 나라는 관념을 보호하는 수단, 악의. 예? 이까지. 그것이 지금 어떻게 해요? 악의라는 게 생존을 보호하는 수단. 나라는 관념이 아니고 생존을 보호하는 수단.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생존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악의가 있고, 그 생존을 보다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욕망이 있고, 어? 그 확장하는 데 있어서 좋고 싫음을 구분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의심이 있고, 그 좋고 싫음을 합의해서 보다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개금치가 있고, 개금치가 있고, 그 공고한 속에서 나는 색수상 행식이라는 존재 더미가 되어서 과정적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고는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거꾸로, 예?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존재 안에는 엄청난, 예? 잠재적 추구와 경량성과, 예? 그때그때의, 예? 욕망의 다툼, 예? 그다음에 경계, 의심, 예? 보호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나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꽉 족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족쇄처럼 뭐 하지 못하게 해탈하지 못하게. 그것이 내가 그렇게 있는 거야. 이미 과거서부터 모든 생존은 그 족쇄에 채워져 있는 거야. 모든 생존은 그 족쇄에 발묶여 있는 거라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알론가부터에 참으로 어리고 유약하고 아직 뒤처지지도 못하고 가난하게 누워만 있는 가난아이에게 중생이라는 생각조차 없는데 어떻게 중생들에 대해 악의가 생기겠는가? 당연히 악의가 생기죠. 생존하려니까 경쟁해야 되니까 악의가 생기죠. 그러니까 어제 스님도 만나니까 어떻게 다들 또 군생활 또 20년을 하고 나와가지고 연금 다 받더라. 앉아가지고 그냥 어유 여기 다 연금 받는 사람들이네 이러니까 옆에 한 스님이 나보고 하는 얘기, 스님은 큰절 가지고 계시잖아요. 됐다. 그 사람들 입장에 내가 들어온 거죠. 어제 막 나는 그냥 우리 신도들이 내일은 경제산을 나는데 환호를 해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내가 적응이 안 돼서 무슨 공연장 온 것도 아니고 내가 가수도 아닌데 왜 갑자기 나를 향해서 이렇게 환호를 지르냐는데 나중에 수현신 보살이 그냥 다 시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랬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근데 이제 우리 동료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부럽죠. 부럽죠. 그게 결국 이렇게 오래 도교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이라는 특성이 그래요. 우리 불자들 오래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야. 조금 있다 보면 다른 데 가고 조금 있다 보면 내가 다른 데 가고 뭐 이래서 뭐 이게 덕이 쌓이는 동네가 아니거든. 그래서 저는 뭐 한 1년에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나오고 말았는데 아쉬움이 있다면은 그 장면은 뭐 내가 잘 나왔는데 아쉬움이 있다면은 그렇게 그냥 선후배들 동료들하고 같이 한 시간을 좀 보냈어야 되는데 나와서 그냥 내 혼자 이렇게 계속 살아온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주변에 같이 탁마하고 이러면 좋았으련만 했는데 뭐 탁마 했겠어요? 싸웠겠지. 나도 거기 있으면은 금방 어쩔 수가 없는 그 상황에 가면은 그렇게 갔을 건데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 사람들 보기에는 부럽지.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들은 그게 쌓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그 장치라도 있지만은 뭐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박수 치시고 환호해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행복하게 보이는 거지. 그냥 속으로 그랬지. 이 장면 보니까 좋지. 1박 2일 모시고 와봐라. 좋은가. 음. 그렇게 경쟁해야 되니까.
다 모든 생명의 생존에는 악의가 있습니다. 악의가. 예. 아니,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 생명을 죽여야 되잖아요. 죽이는 생명은 안 죽으려고 애를 쓸 거 아니요. 어. 그러니까 그 생명체 입장에서는 사람이 좋게 보이겠어요. 저것이 미쳤나. 그렇게 될까요? 엄청난 악이죠, 이게. 그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이야기하면 괴로워지니까 이야기 안 하랍니다. 그런 악의의 잠재 성향이 잠재해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악의에 찬 생명체입니다. 악의에 찬 생명체. 왜냐면은 지 그냥 하나 꼴랑 잘 살라고 모든 생명을 다 짓밟잖아. 심지어 사육하자. 심각합니다. 이런 장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잠재해 있어요. 그거 잘했다고 박수치고 한단 말이야. 그게 납니다. 족쇄가 낮은 단계. 낮은 단계만 있겠어요? 높은 단계도 있겠어요? 높은 단계도 있다는 거예요. 즉, 잠재 성향이 낮은 단계에서는 지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외화되어 있는 것이 있지만은 높은 단계는요, 설명 가능합니다. 근데 공부 좀 해야 돼. 지금 여러분들은 설명하면 설명 다 알아들어. 다 알아들어. 근데 요즘은 설명 잘 안 하려고 그래, 높은 단계까지는. 말룸과 붓다의 긴경에서도 설명 안 합니다. 낮은 단계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말룸과 붓다가 지금 당장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무한한가, 유한한가, 이 고민을 하고 있잖아. 이 사람한테 지금 높은 단계까지 이야기하기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은 단계. 낮은 단계의 이야기를 했을 때 유신견, 개금지, 회의적 의심에 의해서 수다원가가 성취되고 감각적 욕망과 악의가 옅어지면서 사다음가가 성취되고 감각적 욕망과 악의가 사라짐에 의해서 뭐냐면은 아나함가가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오랜 동안 수행을 해야 아라한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라한도 오상분계를 다룰 수가 있는 예? 아라한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오하분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서 뭐 중요하다? 여러분들 보고 막 아나함 욕망과 악의를 어떻게 다 없애라 살아라 하겠어. 그거 옅어지고 살면은 바본데 근데 적어도 유신경 계금체 회의적 의심, 유신경 계금체 회의적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 세속적 삶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불리합니다. 유신경 계금체 회의적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업을 해도 망해. 왜? 창조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유신경 계금체 이때까지 모든 관념으로 예? 사업하면 다 망한다니까. 망한다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마트폰 나왔잖아 이미. 스마트폰이 우리 스마트폰을 보게 된 게 오바마가 들고 다니면서 봤어요. 오바마가 대통령 선거할 때 맨날 밖에 나오면은 뭐 혼자 가지고 하더라고. 우리는 아직도 그때 그냥 패널이 두드릴 문자 보내고 있을 때 오바마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던 거야. 그때 그 애플에서 나온 거 초기 모델이죠. 들고 있어가지고 다니는 거 봤는데 그 스마트폰이 미국 대통령이 실제로 대통령 될 사람이 들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뭐 만들었어요? 계속 카메라 만들고 있을 거예요. 사바하는 사람들이 계속 MP3 만들고 있을 거예요. 예? 계속 내비게이션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 만들면 돼요, 망해요? 이때 바꿔야 되거든요. 못 바꿉니다. 왜? 유신견. 내가 해오던 사업이 쉽거든요. 개금치. 아직까지 그것이 익숙하다는 관점이 오래 갈 것 같거든요. 이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요 안에 조금 변화가 된다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의심. 옆에서 이야기하지. 아이고 저거 스마트폰 나왔는데 이게 바꿔도 되냐? 안 바꿔야 되냐 하는데도 그 이야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유신경경제 회의적 의심 때문에 사업 전환을 못 합니다. 왜? 많은 투자들도 했고 아깝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빨리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죠. 그러면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 하는데 공무원 시험을 몇십 살까지 쳐보겠다는 사람처럼 내가 바보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게 그렇게 몇 살까지 치어야 될 일입니까? 시험을? 내 인생 살아야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유신경이 감치대.
근데 지금 요즘 애들 공무원 안 한다며. 몇 년 만에 확 바뀌었잖아요. 왜 공무원 안 해요? 예? 임금이 낮아요. 첫째. 옛날에 공무원 하면 정년 퇴직이 보장되고 연금도 땄는데 요즘 연금 개혁이니 뭐니 그 매력도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인구가 작잖아요. 대학 지금 없어지잖아요.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1, 2년 안에 경기 침체기에도 취직은 다 됩니다. 공무원 월급만큼 받아요. 그래서 선택지가 생겨버린 거예요. 아니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으면 계속 시험 치겠지. 근데 선택지가 생긴 바람에 공무원 안 합니다. 공무원이 늘 안 합니다. 자, 공무원 학원들 예측 못했을까? 공무원 학원들. 지금 공무원 시험 안 치면 뭐가 지금 문제예요? 애들이 다른 거 선택하면 되잖아. 노량진이 난리라. 노량진에 먹고 살던 인구가 얼만데. 예? 난리라. 그거 몰랐던가? 알아요. 왜? 이미 거기서 기성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그게 다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요즘 챗 GPT가 나와가지고 어? 챗 코놈한테 금강경 번역까지 시킵니다. 걔가 번역을 해온 버전이 떠요. 문제가 있죠. 근데 앞으로 더 정교해지겠죠. 정교해지겠죠. 그것을 금강경 번역이라고 잘 믿는 사람들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더 뭐냐면은 괜찮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챗 GPT가 생기잖아요. 동식 통역사가 필요할까? 내가 이야기하면 다 전달해 주는데 AI가 내가 언어를 안 배워도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AI가 상대편한테 동시 통역사만큼 전달을 해줘요. 아니 동시 통역 익히는 게 인간은 힘들지만 언어를 한 개 더 익히는 거는 AI는 간단하다니까 얘는 언어 익히는 게.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 구글 번역기 하면은 어설펐잖아. 내 감정까지 그대로 실어가지고 이야기해줘요. AI가 동시 통역 할까? 안 합니다. 앞에 되면 이야기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를 배워야 돼요? 아닙니다. 자기 지적 역량을 키워야 돼요. 이제 언어를 배우는 시대는 끝났다고. 예? 언어를 다른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하는 시대는 끝났어. 뭐 해야 돼요? 자기가 언어 구사력, 자기 뭐 자국어 언어 구사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대가 이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이라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 이미 할 수 있는 시대가 와버렸어. 그래서 뭐가 필요해? 내가 영어를 잘해야 되겠어. 내 생각이 예? 한층 더 멋지고 예? 참 고상하고 그런 생각을 해야 될까? 그래서 한층 더 고상하고 격조 있고 하는 생각을 잘 하는 사람이 언어를 못 하더라도 예? 각광 맞는 시대가 온다고. 그러니까 영어 배우지 마세요. 괜히 배운다고 시간 아깝다. 채탄도 시켜야지. 그러니까 이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유신경 경험 체이직 의심은 수다원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도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고 그래서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에 의해서 족쇄에 의해서 풀려나는 것이 우리한테는 해탈이라고 이야기하고 반드시 필요하고 그 이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잠재 성향, 잠재적 추구를 하고 있는가. 명색유깁, 12연계에서는 명색유깁이라고 이야기하는 명색유깁, 촉수까지의 이야기가 어떻게 내가 잘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불교 수행은 승패가 좌우된다. 이렇게 봅니다. 마칩니다.